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정부도 주택 공급을 늘리자, 그리고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유세를 좀 더 높게 받자, 네. 뭐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사실 이 두 가지 정책은 뭐 정답이죠, 예전부터 정답. 많이 네. 나왔어요. 다 아는 얘기.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되고 좀 또 다른 신박한 해법은 없을까요? 네, 그걸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큰 줄기에서 보면은 부동산 보유세랑 관련은 있지만 조금 더 재밌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레디컬 마켓? 네, 이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급진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잖아요, 네, 부동산이. 맞아요. 근데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집값이 엄청 올랐다. 그게 지금 우리의 부작용인데 그거를 더 급진적인 시장에 맡기자는 거는 뭐죠? 네, 일단 이 레디컬 마켓의 기본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은 일단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법경제학자인 에릭 포스너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의 글렌 웨일이라는 수석 연구원이 함께 쓴 책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얘기뿐만 아니라 이 레디컬 마켓이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진 이유가 독점 때문이다. 독점이 어떤 상품을 그냥 혼자 만들어서 다른 사람 없이 혼자 만들어서 혼자 파니까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관광지에 갔는데 비가 왔어요. 음. 근데 책지 상점이라는 데서 우산을 팔아. 음. 근데 거기밖에 안 파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3,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만 원을 받든 그거는 책기 맘이잖아요. 저 5만 원에 팔 거예요. 그렇죠. 장난 아니네. 어쨌든 그런 게 독점인데 집은 딱 한 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이게 무슨 독점이야 이럴 수 있지만 부동산이 과연 땅이나 집의 가치가 그 소유자가 일궈낸 게 맞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조금 어렵죠? 네.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 집값. 보통 강남 집값 비싸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학군으로 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쵸, 그 학군. 지역에 사람들이 보내고 싶은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가 많다. 또 학원들이 많다. 이게 근데 과연 그 집주인이 만들어낸 결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면 학교, 상권이면 상권, 뭐 연남동, 경리단길, 망리단길 이런 힙한 상권들도 임대료가 되게 비싼데 거기에는 자영업자들이나 손님이 없으면 그 가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함께 만든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뭔가 뭐 생활의 달인의 맛집이라든지 그렇죠. 예. 소위 좀 힙한 가게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나 손님들이 그 거리를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생각해 보면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죠. 그치, 그치. 관광지 근처라서 그 임대료가 비싸다? 조상님들이 만들어준 거죠. 뭐지?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라면 지구가 만들어준 가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좀 공적으로 형성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 개인의 사적인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게 맞냐? 그것도 일종의 독점이 만드는 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걸 지구가 만들어주고 뭐 조상님이 만들어준 거면은 그걸 다 국유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제목이 레디컬 마켓이잖아요. 그 극단적인 시장이에요. 공산주의랑 정반대. 음. 국유화를 한다는 거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인데 그치. 그러면 또 뭐 정부 실패라고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재산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 재산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다.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네, 이게 이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소유권은 문자 그대로 내 거잖아요. 네, 내 거. 딴 사람이 사고 싶어도 내가 팔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내 근데 거니까. 내 거니까. 근데 사용권은 뭐냐면 룰에 따라서는 딴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거야. 양도? 그러면 룰이 뭔데요? 룰이 되게 중요하죠. 이 레디컬 마켓이라는 아이디어의 핵심인데 경매요, 경매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정식 명칭은 공동 소유 자기 평가세라는 건데 공동소유 자기 자기 평가세. 평가세. 근데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을 내가 매겨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목동에 3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30평짜리. 30평 아파트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예를 들어 저한테 3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저는 20억 원이라고 써내는 거예요. 그렇게 써내면 그 가격으로 뭘 해요? 그 가격에 맞춰서 보유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세율이 1%면 제가 20억이라고 써냈잖아요. 그럼 세금이 2천만 원인 거지. 그럼 집값을 내가 매기는 거예요? 내가 낼 세금도 내가 매기는 거지. 아니, 내가 보유한 목동 아파트는 30억 원이야. 음. 라고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20억이라 써냈는데 책디가 갑자기 그 집은 30억이야. 음. 라고 경매처럼 가격을 제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보다 지금 책디가 제시한 가격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은 책디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럼 높게 가격을 책정한 사람한테 그 집이 넘어간다. 그래서 사용권이 넘어간다. 이런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딱 경매 같은 거죠.
그러면 무조건 높게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세금이랑 연동돼 있잖아요. 아,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음. 높일 수가 없는 게 내가 가격을 높이 부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내가 30억이라고 부르면은 3천만 원 내야 3천만 원 내야 되네. 그러면 더 그냥 낮게 내면은 그냥 낮게 내면 어떻게 되냐? 다른 그러면 딴 사람이- 사람이 쉽게 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 가치는 되는데 내가 10억을 써내면은 옆에서 보던 책디는 나 15억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걸 제안한 이유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가치가 지금 가격에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보면은 지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몇십억씩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과연 그게 진짜로 몇십억의 가치가 있는 걸까? 아니면은 사는 사람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그냥 계속 오르니까 오르기만 한 건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는다면은 적정한 금액과 적정한 세금을 좀 우리가 추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고, 이 책에는 사실 다른 아이디어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그 경매식 아. 원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책이 아니라, 네. 이런 사고 실험, 아이디어 테스트 해본 책인 건데, 뭐, 일반적인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차나 핸드폰 이런 것도 포함해서 미국이니까 영주권, 또 투표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사고 실험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 이 레디컬 마켓이라는 책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겠네요. 저는 이게 모의 실험이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 이 레디컬 마켓을 알고 좀 조그만한 집단을 좀 만들어서 실험이라도 꼭 해보면은 적당한 가격을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책플릭스